네, 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 떠평은 방산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의 글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제목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이겁니다. 클린턴의 유명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는데 그거를 살짝 패러디해서 이번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선거에 있어서 민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임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경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비정상적인 나라인가?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치안이나 자유로움에서 참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진즉 한국 사람들의 절반은 한국이 경제 도탄에 빠져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고 언론의 지자유도 없고 독재의 나라라고 정권 타도를 맹종하고 있다. 과연 한국이 좌파에서 말하듯이 경제 폭망의 나라인가? 사실은 전처럼 400조를 빚내서 흥청망청하게 경제가 다 망하고 있는 차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좋아지고 OECD 국가 중 물가 성장이 제일 낮은 3% 정도이다. 진짜 경제가 폭망해서 총선에서 참패했나? 선거 결과 우리나라 지도를 보라. 한반도의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이다. 한반도가 동서로 반으로 갈려있다. 왼쪽은 경제가 폭망해서 좌파를 찍고 오른쪽은 경제가 좋아서 우파를 찍었나? 이념의 문제이고 내편, 네편의 문제이다. 내편이면 도둑, 강도, 사기, 부정부패, 비리자, 범죄자 등 아무 관계없이 찍는다. 선전선동에 능해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프레임으로 짜놔서 아무리 윤 대통령이 잘해도 절대 찍지 않는다. 양심, 도덕, 정의, 법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은 거짓말로 뒤집어 씌운다. 이런 좌파 집단과 정의롭게 싸워서 이길 것 같은가? 이번 총선은 그동안 장악하고 있던 좌파, 언론 장악, 미온적인 경찰, 검찰의 태도로 정치적 범죄자들을 깨부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안에 안철수, 유승민 같은 회색 분자들을 말끔히 청소해서 당정 간 강력한 합의체를 이루어야 한다. 좌파의 조직화를 깨부수고 우파의 조직화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늘려야 한다. 이번의 패인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저들의 MBC 등의 공작질과 조직화에 의해 패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방산의 글이 저는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물론 죗값이다, 대파값이다. 대파 가지고 그렇게 공격들을 받을 일입니까? 물론 물가 올라간 거 있죠. 그러나 이 방사님의 지적대로 이 코로나 이후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안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 봐서 알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잘 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도 잘하고 있고요.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물가 성장이 제일 낮은 3% 정도예요. 여기도 지적했지만 여러 면으로 문재인이 똥 싸놓은 설거지 하느라고 지금 헉헉대면서 열심히 불철주야 코피가 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편으로 갈라치기하고 갈라치기 국민들이 하는데 국민들은 자기네들 편이면은 다시 말해서 호남이라든가 진보 좌파 좋아요. 진보 좌파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두머리들이 다 범죄자고 이런데 범죄자고 신경 조금 쓸 듯 하다가도 계속 우기니까 이재명이 조국이 계속 지잘났다고 우기니까 저거 범죄가 별로 심각한 거 아닌가 하고 계속 또 찍어주고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좌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범죄자인 줄 알아. 그래. 그런데 나는 범죄자고 나발이고 간에 그가 싸우는 게 싸움꾼 겉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우파를 싸워서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같은 사람이 이번에 좌파에서 개작살이 난 게 뭐냐면 싸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싸울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놈들, 그렇게 범죄자도 좋다, 싸움꾼을 내세워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점령하는 그 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을 포진해야 돼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싸울 줄 아는 선장으로 세웠으면 그 밑에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포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강인 이놈처럼 손흥민한테 대들고 주먹질 날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죽사발 났잖아요. 바레인한테 우리가 깨질 팀입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나 이제 우파의 그 지도층 내지는 그 엘리트 권력층이 대통령
대통령을 결사옹위를 안 해요. 저쪽은 이재명을 결사옹위하는데.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만한 공격을라도 당하면 즉각적으로 나서서 난리를 쳐야지. 그래야 요만한 거 가지고 공격을 못하죠.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는데도 우물쭈물해.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로 얼마나 공격했어요.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치졸하게 야비하게 공격해요. 몰카 파우치 백 던지고. 그러면 그놈 최재형 목사 달려들어서 난리치고 그놈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흔들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우파가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들이 그러면 됩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됩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싸울 줄을 알아야 돼. 정치는 싸우는 거야. 격투기도 싸우는 거고. 격투기 선수가 안 싸우고 거기서 악수나 하고 에이 우리 싸우지 말자. 아유 살살해 살살. 이러면 박수 받겠다. 정치는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국회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대. 안 싸우면 국회가 아니지. 싸우는데 올바르게 싸워야지. 민주당의 이 이재명과 조국 놈들처럼 범죄자들이 싸우는 꼴은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싸워도 반칙으로 날치기하고 반칙으로 싸우는 건 용납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건 싸우라고 해야지. 우파의 이념으로 싸우고, 좌파는 좌파의 이념으로 싸우고, 우파의 정책으로 싸우고, 좌파는 좌파의 정책으로 싸우고, 우파가 훌륭하다고 싸우고, 좌파는 우리가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싸워야지. 이걸 반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싸우고, 그런 거를 단죄해야지.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격투기 선수들은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축구도 나가서 살살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반칙만 하지 말아야 되지. 때로는 상대가 반칙을 하면 그 반칙에 적당히 막아줄 수 있는 슬쩍 반칙도 해야 돼요. 김일 선수가, 제가 김일 선수 예를 많이 들잖아요. 김일 선수가 대가리 박치기 하는 거, 그거 반칙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엄청난 반칙을 하니 그 반칙을 막기 위해서 박치기를 하고 카운트 3 되기 전에 끝내잖아요, 반칙을. 그게 룰이거든. 룰을 김일 선수는 지키면서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반칙도 안 해. 룰도 안 지키면서. 국민의힘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결사옹위해서 저 범죄자들 이재명, 조국, 그 다음에 더 큰 범죄자 김정은 집단, 우리 맞서고 있어요. 싸우는 때가 어딘지를 모르고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그래?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니까 차기 당대표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데, 안철수는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좋습니다. 불출마 잘한 것 같아요, 안철수는.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러면서 좀 김기현이 같이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정치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투쟁력도 있는 사람 잘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윤핵관도 한번, 윤핵관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면 모르지만 개인적이 아니라 나라와 저 당을 위해서 싸우는 윤핵관은 있어야지. 다 핵심 관계자들하고 싸우는 거지. 준석이 놈이 그 윤핵관이란 섹시한 그걸 붙여서 괜히 피해를 본 거예요. 윤핵관이라든지 아니면 권영세라든지 뭐 무슨 뭐 나경원이라든지. 나경원은 윤핵관이 아니지만요. 나경원 같은 분, 권영세 같은 분 뭐 좋습니다. 이런 분들. 이게 안철수가 물러난 건 당대표에 안 나가겠다는 건 잘한 거예요. 이번엔 제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민주당과 좌파들, 싸울 사람들을 뽑읍시다. 그리고 지금 뭐 전당대회 룰을 여론조사로 막 바꾸자고 하는 김재섭이 같은 이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지면 안 돼요. 이걸 싸워야 돼. 이거를. 지금 룰은 100% 당원 투표예요.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안 돼. 한 10% 정도 주면 몰라. 90% 당원 투표, 1% 여론조사는 몰라.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역선택이야. 이준석 당대표 만들 때 봤잖아요. 또 당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싸워줘야.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요. 그게 윤핵관이 됐든 그게 나경원이 됐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흠 잡으려면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배신자들은 안 된다는 거지. 배신자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이렇게 안철수 당대표보다 할 일 많다고 불출마 선언 결심한 거 아주 잘했습니다. 안철수 박수 쳐주고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이재명과 취임 후에 첫 회담한다는 건데 다음 주에, 이것도 고육지책일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 왜 범죄자를 만나느냐, 이거 비판하지 말고 뭔가 보관이 있겠죠. 만나서, 근데 정치적으로는 만나서 이렇게 뭐 야당 대표하고 회담하는 제스처는 이렇게 해주고, 하도 불통불통들 지랄들 하니까 해주고, 그러나 수사는 뒤에서 밀어붙여야 돼요. 영화 대부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부 보시면요, 알파치노가 마이클 꼴레오네어가 아니잖아요. 마이클 꼴레오네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적을 다 죽이는데 자기가 안 나서. 자기는 조카 영세 봤는데 성당에서
명세받는 쇼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리바이죠. 그 시간에 자기 바이들이 정적들 다 죽여요. 이렇게 이재명을 영수회담 하면서 그러나 수사 쫙 해서 그냥 이재명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재명 조국도 법대로 이제 구속되게 돼 있잖아요. 준석이도 법대로 무고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법대로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러나 만나서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 아유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고 이제 좋게 협자다 이거 레토릭으로 쫙 합시다. 아우 참 제가 거부권 하기도 좀 난처해요. 그러니까 좀 되지 않는 법은 그런 건 좀 올리지 말고 그런 거 좀 이게 국가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총리 그래 어떤 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너무 반대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합시다.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도 협조해요 이러면서 그러나 검찰총장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거 법대로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밀어붙여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러고 이재명한테는 이거 이렇게 멋있게 해줄 겁니다. 윤 대통령. 자, 화이팅! 아스팔트, 광화문 믿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여론조사에만 안 잡히는 거지. 믿으세요. 화이팅! 만나서 그냥 너스레 떨고요. 뒤로 확 부탁드립니다. 가자!